지금 수도권 곳곳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시장은 반짝 해가 떴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다시금 매수 사이드카. 어제 매도 사이드카를 들으면서 일주일 만에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다시금 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변동성이라면은 상당히 좀 반가운 그 몇 번이라도 사이드카가 울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실 텐데요. 이 시장 마감을 앞두고서 지금 1시간 30분여 남겨두고 있는데 여전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또 어떤 점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오늘 마켓마스터 시장을 읽는 힘을 길러볼 테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희 전 세계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가 사실은 뭐 주주 친화책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네. 지적을 받아왔었는데 이제는 특히나 오늘장에서는 이것이 좀 해소되는 모습, 주주 친화책 강력하게 힘을 받으면서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좀 해소가 되는 것인가 그 얘기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통 크게 또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을 좀 줘도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제 요즘 최근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우리 시장 움직임을 보면서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AI 혁명 시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을 그전에 23년도 이미 대해서 저도 아카데미 다니면서 가르쳐 주면서 AI 혁명 시대가 왔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AI 혁명 시대가 되면 거기서 우리나라가 핵심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그러면서 우리가 AI 혁명 시대, 인조인간 시대에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가 주가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자사주 하이닉스 40조를 사는 거를 보고 이 앞으로 미래가 너무 가슴 뛰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국내가 대한민국이 이제 AI 혁명 시대에 제가 늘 반도체가 중심 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가 중심 산업이니까 반도체 중심이 또 메모리잖아요. 물론 이제 GPU, 비메모리 GPU 있는데 앞으로 시대는 메모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코리아가 되는 거죠. 코리아가 이제 메모리고 메모리가 코리아. 그다음에 그러면서 같이 우리나라 정시를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게 두 개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K 정시가 세계에서 빛을 발해서 세계 누구도 AI 서비스를 통해서 마음대로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싶은 그런 종목들이 정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과연 되는지 아니면 가능한지 아니면 기업 이익이 장기적으로 증가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정말 우리나라 주식을 이제는 장기 투자해도 되는지 이렇게 좀 한 세 섹터에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됐거든. 삼성전자 빼고. 삼성전자만 장기 투자가 가능했는데 나머지 주식은 안 됐으면 오르락내리락 했으니 그런데 과거에는 네. 그런데 작년부터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은 또다시 이번 7, 8월 장을 보면서 폭락하니까 역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으니까 경기가 민감주니까 빠져서 아직도 목표가를 이제 다 대서 내리고 있거든요. 그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계속 올리다가 내려오니까 계속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또 과거처럼 반도체가 경기 탐 등락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저는 이 가도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우리 디스카운트가 과연 코리아 프리미엄 이제 해소 왜 디스카운트인지 한번 보게 되면 그동안에는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생겼는지. 네. 네.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주주하는 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식적이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였다든지 아니면 지배구조가 재벌 체제로 가 있어서 첫 번째는 그죠.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 얘기하는 거고 네, 맞아요. 두 번째는 배당 많이 안 줬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ROE가 낮고 그런 거 등락이 심하다는 네. 거죠. 그다음에 밸류 프로그램 이런 게 구조적으로 쉽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그런데 이게 거기다 이제는 확인을 해보니까 좀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면 사실 우리가 북한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북한 때문에 지정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꺼려하는 거 외국인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 이게 근거로 어떤 데이터로 근거로 이 북한 때문에 지정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지 그것은 증명이 된 건 없습니다. 자료도 그렇고요.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나부터는 보면 국방력이 세계 최고라는 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자주포도 K방산. 미국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적인 방산 회사가 됐거든요. 오히려 앞으로 더 기대되는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이 국방은 세계 최고 수준. 물론 핵을 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정학 리스크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이 북한 때문에 못 들어올까 생각하면 그건 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주주환원 부족은 뭐 이제는 우리나라에 지금 40조가 나왔으니까 사상 최대잖아요. 40조를 배당을 이제 주주가 이제 자사주 사서 하는 이제 소각하면 또 직접 현금 배당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100조씩 두 회사가 해주면 우리 200조씩 들어가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는 주주환원 부족이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개선되게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우선시하는 정책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 밸류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도 돼 있는 상태에서 기업도 그에 따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도 실적이 계속 등락을 하게 되면 오늘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어저께 40조를 한다 그랬는데 과연 과거 생각 같은 메모리가 17년도 잘 됐거든요. 그래서 18년도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8조 나왔다가 그 이후에 좀 되다가 다시 적자가 돌아가게 됐거든요.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 21년도 그때 해서 잘 됐거든요. 그다음 또 적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것은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워낙 직접적으로 영향이 빨리 돼가지고 이게 적자가 나게 되면 그동안 돈을 벌면 쌓아놔야 되잖아요. 주주 환원도 못하고 배당도 못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40조를 해준다는 것은 25년, 26년, 27년도에 이제 현금 흐름이 이제 가잉 현금 흐름은 해준다는 것은 50% 이상 해주잖아요. FCF에. 그러면 27년도까지 이미 나오는 금액이 정해졌다는 거잖아요. 그걸 거의 확정적 50% 이상 해주는 건데 40조를 일단 사는데 그럼 27년까지 왜 40조를 지금 먼저 해줄까? 아직 올해 보면 지금 현금하면 전체 빼면요. 한 70조 정도 연말까지 보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연말까지 3, 4분기 들어온 거 다 해도 그만 많이 주는 거거든요. 100조건 나가게 되면 앞으로 투자 금액 엄청나거든요. 발표한 거 보면. 그러면 만약에 28년부터 다시 메모리 가격이 반이반타작돼서 과거처럼 이렇게 내려오면 적자가 나면 그동안 앞으로 투자할 거 약속을 하나도 못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확정적으로 40조를 하겠다는 것은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이 장기 계약으로 이미 거의 픽스가 됐다는 거죠. 가격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27년까지는 현금, 잉여 현금원의 50%를 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27년도 이후에 28년도, 29년, 30년도 정설된 게 가격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면서 정설 물량까지 같이 이렇게 이익으로 계속 우상향이 된다면 지금 2년 뒤에 예상한 애널리스트 예상한 컨센서스 보면 한 400조 가까이 되거든요. 네. 2년 뒤에 보면 28년도 그러면 그 위에 정설 물량까지 해서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당연히 빠져야 되겠죠. 빠지면서도 시설 정설 때 우상향하게 되면 뭐 500조, 600조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주주환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주주환원 부족이라는 건 오히려 넘쳐난다. 두 회사 때문에. 그러면 두 회사를 서로 사기 위해서 외국계뿐만 아니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이제 그다음에 실적 나머지 방산, 조선 뭐 이런 쪽은 전력이다 이런 것도 과거에도 경기를 많이 탔지만 이제는 세계적으로 수출이 많이 되면서 뭐 식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섹터가 글로벌 탑 티어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과거처럼 경기여에서 실적이 등락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민감도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면서 이제 탑3 안에 대다수 들어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섹터별로 대장주들이 대다수 그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AI 혁명 시대는 세계가 한쪽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워낙 정보의 AI 서비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산업도 마찬가지고 방산을 가장 잘하는 게 우리나라다. 그럼 우리나라가 다 또 장악하게 식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조선도 지금 그렇게 됐고요. 전력도 앞으로 계속 지금도 수주가 넘쳐나게 많이 했지만 앞으로 전력 관련된 것은 반도체만큼이나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력 관련 우리나라 회사 변압기부터 해서 세계적으로 계속 탑티어로 유지하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의 전체적인 반도체 말고도 실적 안정 높아질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지배구조에서는 계속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 ROE가 높아지거든요. 높아지기 때문에 ROE가 10% 이상 계속 안정되면 15%, 20%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대로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오면 우리 코스피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ROE가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도 된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ROE가 두 자리 숫자가 되면 뭐 주식을 팔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애플 같은 늘 배당 수익률 지금은 낮아졌지만
소각을 하거든요. 늘 어느 정도 이익 난 것을.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삼성 하이닉스가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그 기관 투자자 역할 즉 자선운용사나 증권사 역할이 그동안에 제대로 못했거든요. 이제 펀드 중에서도 펀드가 이미 유명무실화돼서 계속 저거를 이제 팔았죠. ETF 팔아가지고 이제 맞아요. 살아나는 거죠. 네. 그러면 증권사나 이렇게 ETF 운영사 운영하고 있으니 그쪽을 했는데 실제로는 개인들 자금이 뒤에 있잖아요, 대다수. 그런데 그걸 가지고 ETF가 과거에는 장기 분산 투자해서 한 번 사면 쭉 갖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단일 주문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단기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앞으로 시장을 ETF 시장 끌어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른 게 있어야 시장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 기반이 과거에도 부족했고 지금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국내는 특히 지금 이번에 2달 동안 급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장기 투자 개인들도 오랫동안 작년부터 들고 오신 분들도 이제는 장기 투자 못하게 됩니다. 워낙 겁났거든요. 뭐 3천 가지고 3년 동안, 1년 동안 1억이 됐는데 다시 5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팔 거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도 개인 투자, 돈 벌었던 사람 장기 투자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 투자로 전환해야 되면 이런 펀드나 아니면 장기 ETF 자금들 장기성으로 하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도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 혜택이나 무슨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배당을 더 많이 준다든지 하이닉스를 내가 3년을 갖고 있으면 배당 수익이 높다든지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장기 투자 기반을 확대시켜야만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다 해소된 거는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풀어 나갈 부분도 네.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러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증시 단기 투자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장기가 가능하다. 그게 1, 2년 사이의 일이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네, 거예요? 그다음에 20년간 제가 코스피와 상승 동력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네. 이게 2025년도 차트면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왼쪽이죠. 숫자가 좀 틀렸는데 2005년도, 6년도, 7년입니다. 그때 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2005년도, 6년도, 7년도 3년 동안 지수가 2000으로 100% 올라갔거든요. 1년 올라가고 횡보하다 1년 또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올라갔냐 밑에 보시면 지수가 2, 3년 동안 주로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는데 왼쪽 네모를 중간에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는 늘 경기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폭락하면 반등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모칸 왼쪽 네모, 오른쪽 네모는 구조적으로 바뀌었을 때 올라가거든요. 네. 3년 동안 올라갔는데 그게 바로 이 3년 동안 급등했을 때는 2005년부터 급등했던 건 기업 이익이 그때는 증가가 크게 됐었습니다. 중국의 서부 대기업을 타고 그러면서 조선 다 좋았고 경기도 좋고요. 글로벌 다 좋았습니다. 그래도 IMF 지나고 나서 2005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기업 이익이 증가되면서 저금리가 급격히 저금리되면서 그때 펀드 유행이 됐거든요. 서로 펀드 가입하기, 적립식 펀드가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2005년도 831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부동산 투자의 자금들이 금융시장에 조금씩 흘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전에 부동산 같은 자 올라오고 그래서 자금 이동이 있으면서 그다음에 그때 지배구조 개선을 많이 정부 측 노력해서 그 지배구조 개선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 이렇게 돼가지고 주식이 그렇게 지수가 100% 올라갔습니다. 지수가 100% 올라가는 그 혁명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많이. 맞아요. 그죠. 원래는 미국도 보면 우량주도 20% 내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장기적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보면 이제는 오른쪽에 네모칸이 올라간 게 폭등해 버렸잖아요. 지수가 3배가 올라갔거든요. 고점 대비 3배고 저점 대비 거의 4.5배가 올라갔어요. 이것은 혁명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 혁명적으로 많이 올랐을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근거는 실질적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테마가 아니라 소형주도 아닌데 나라 지수가. 그러면 이거 혁명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혁명적으로 이익이 증가된다든지 정가가 예상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가는 삼성 하이닉스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전력도 잘 되고 조선도 좋고요. 그다음에 다 좋았습니다. 섹터별로. 화장품도 다 좋잖아요. 지금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급격하게 이익이 증가되면서 그게 주가에 선반영되면 올라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길게 보면 이 갑자기 3배가 올랐으면 우리나라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종합주가지수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모든 것은 종합주가지수 선행을 하기 때문에 경기뿐만 아니라 심리도 그렇고 모든 게 선행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분석을 잘 해놔야 되는 지금 빠진 상태잖아요. 고점 대비 한 3, 4배 빠졌으니까 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분석해서 미래를 대비를 한다면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측면을 보고요. 그래서 경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우리나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미국 경기 흐름을 보면 호전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경기도 장기채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기채 30년 5%인데 과거에 30년물이 6% 간 적이 있어. 그건 2000년 99년 25년 전입니다. 지금 5%면 아주 높은 거예요. 그죠? 이 높은 것은
그 이유는 결국은 뭐 미국 부채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뭐 채권 발행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자를 비싸게 주더라도 돈을 막 거두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돈을 많이 회사채 발행도 하고 하니까 이 장기물뿐만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게 된 거죠. AI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 부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장기채 금리는 내려가기 쉽지 않은 구조다. 당분간. AI 투자가 계속될 때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GDP 성장률이 미국이 올해 한 2.3% IMF도 예상하고 있는데 연율 기준으로 3분기 예상은 4.3%면 아주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q-로 연율 말고 단기 전분기 대비 한 1% 정도 오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특히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이번에 KDI에서 수정했죠. 얼마 봄에는 1.9% 올해 성장률을 봤는데 그다음 몇 개월 지난 2.3%. 지금은 3.2%까지 GDP 성장을 올해 증가시켜놨거든요. 실적을 삼성 하이닉스 실적을 보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5년 뒤에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가 시설 증수를 2배로 늘린다 그랬으니까 늘려놓으면 그 5년 뒤에는 과연 이 반도체가 조금씩 빠지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GDP에 차지하는 게 거의 GDP 퍼센트율로 보면 한 1%포인트가 반도체가 기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3%면 1% 정도가 지금 기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한 5년 뒤에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이 5년 뒤에는 5%대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게 생산혁명도 물론 일어날 거고 그래서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코스피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그동안 디스카운트 요인들 가운데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 밸류업도 있었고 근데 이거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정부나 이런 쪽 제도적으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 결국에 우리 기업들은 돈을 잘 벌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게 올해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잘 벌 수 있느냐. 이 부분 좀 다뤄주세요. 네, 그래서 대다수 이제 애널리스트 이제 우리 정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분석하고 가장 잘하는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니까 계속 좋게 분석했다. 이제는 다시 이제 목표가를 내리면서 계속 반도체를 과거의 이 투자 관점에 있는 반도체를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서 자꾸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게 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맞을 땐 지나가봐야 아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저도 반도체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기억력이 좋다 그러면 과거 했던 일을 기억을 잘해서 일을 하면 일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습하고 GPU랑 기억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GPU랑 HBM 같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는 HBM 위주로 지금 가장 장악하고 있어서 결국은 HBM은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HBM을 주로 하는 잘하는 이 세 개 회사 특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 회사들은 지금 투자 펀드를 만들고 있죠. 마이크론도 3,500억 정도,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지금 추진하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500억 달러의 이제 금융 펀드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가장 선두에 있는 이 회사들이 이렇게 펀드를 하면서 생태계를 이제 확대를 시키고 있는데 스타트업도 투자하고 각종 장비도 하고 같이 다 투자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상생 클러스터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산업에 이렇게 고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생존을 위해서 아니면 유지를 위해서라 반드시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생태계를 만들어서 같이 반도체 클러스터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빠르게 AI 수요를 대응하면서 성장을 계속 구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어서 실제로 이 회사 선도회사는 삼성전자 특히 HBM 하이닉스 선도회사고요.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선도회사들이나 아니면 유지하고 싶은 회사들도 반드시 같이 이런 상생 전략을 가서 선점하기 위해서 가고 있고요. 그래야만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엔트로픽 실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엔트로픽 좌측에 보시면 이제 엔트로픽이 매출이 급성장하는 26년도 연말 기준으로 보면 470억 되는 거예요. 이게 오픈 AI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가치도 이제 10월 초나 9월 말에 이제 아마 상장할 것 같은데 기업 가치도 한 상장 가치 한 2조 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뭐 스페이스X처럼 뭐 그 정도로 이 정도 그러면 오픈 AI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된 오픈 AI가 2022년 11월 30일 챗GPT를 공개하면서 이 AI 혁명 시대가 시작됐는데 실제로 그러면 실제로 보면 엔트로픽은 오픈 AI 있던 사람이 나와서 만들어가서 회사를 만든 게 2021년도 만들어서 2년 뒤에 클로드를
개발을 하면서 지금 8월 14일 기준 클로드 오프스 5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주로 기업용이 나오면서 기업용에서 잘 팔리고 있어서 아주 고급스러운 AI 서비스 제공하고 있죠. 그러면 몇 년 되지 않는 회사가 이렇게 벌써 오래된 오픈 AI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은 이 AI 서비스가 본격 이제 돈이 되면서 투자도 확대도 돈이 되면서 이 무한 경쟁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스타트업이 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런 한의 생태계가 활성화되게 되는 거죠. 이런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활성화되면 결국은 이 AI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쓰는 그런 시대면 같이 먼저 간 이제 AI 서비스 3대 회사들은 하는 뭐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제 오픈 AI부터 시작해서 이런 엔트로픽 이런 딥시크라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돈을 서비스가 본격화된다면 대중화된다면 벌기 시작해서 다른 회사까지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AI 수요에 대한 것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선순환이 될 수밖에 있는 구조가 이미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AI 서비스에 대한 이제 수주 잔고를 보면 클라우드 업체들이 25년도도 많이 늘었지만 25년, 26년도에 1조 달러 정도에서 지금 2조 달러가 넘었으면 그러면 2배 이상 증가되고 있죠. 수주 잔고가. 이제 이게 수주 잔고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선이나 기계 수주를 이야기하는데 수주 잔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AI 쪽에 수주 잔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그렇네요. 이제 2년치 장기가 수주예요. 수주 산업이에요. 그만큼 미래의 실적이 어느 정도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AI 서비스 잔고를 보게 되면 이 클라우드 업체 수주 잔고 보면 하반기부터 1년 동안 급등했는데 그다음에 올해 2분기 실적 보면 서프라이즈면 대다수가 예상보다 더 잘 나오거나 우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보이고요. 그다음에 엔트로픽 아까 전에 봤듯이 투자 추출이 매출로 이미 연결되고 있고 또 투자보다 매출이 더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 이익률은 적더라도 매출이 앞서가게 되면 투자보다 그러면 선순환이 계속되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은 오히려 더 활성화돼 대중화가 빠르게 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게 보이고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한국 증시 장기 투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미 시작됐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발맞춰야 될지 전략 측면에서 알려주세요. 네, 또 전략적 가장 중요한 건 장기 투자는 우리 부동산 장기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똘똘한 한 채를 사기 위해서 계속 이제 비과세 이용해서 한 채 요거 비과세니까 팔고 또 옮기고 해서 막 한 10번 옮기면 좋은 집에 살잖아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가 지금 세금적인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똘똘한 한 종목을 사면 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 적은 돈은 주식하면 되죠. 그래서 적은 돈은 예를 들어서 삼성 우리나라 1등인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오랫동안 1등했으니까 10년간 배당 수익률을 보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연평균 보통 평균은 2.4%입니다. 특별 배당까지 포함해서 다 포함하니까 수익률이 아주 좋은 거죠. 이거 배당주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런데 10년도 2016년도 최고가가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5배 올라와 있잖아요. 25만 원 정도면 5배 올라온 상태에서 매년 평균 배당 2.4%면 장기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고 쭉 올라고 어떤 이제 은행주, 금융주가 훨씬 더 나은 건 앞으로도 많이 갈 수 있는 주식이고 보고 제가 삼성전자 배당 수익률 하면 대충 계산한 건데 지난 신의 한수에서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최소 5% 이상은 나온다 그러면 한 100조, 200조 주주하는 전망을 보이는데 이제 조만간 나오겠죠. 확실히 뭐 계속 하고 있는데 과거에 뭐 잘 벌어도 9.8조 됐는데 지금은 100점 10배고요. 앞으로 또다시 계속 성장해서 5년, 10년 뒤에 2배로 성장하면 이거보다 또 2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5년 뒤에 시설 증설을 감안했을 때 제가 보니까 추정을 해보니까 한 지금 현재 주가가 15% 정도 나옵니다. 이게 한 10년까지 내가 5년 뒤에까지 들고 있다면 이번에 지금 산 가격을 봤을 때는 한 15%가 나온다.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있지 않겠어요? 좀만 투자해놔도 그 정도로 이렇게 그리고 제 예상은 이제 시설 증설을 한 5년 뒤까지 한 3배, 그다음 집값이 50% 하락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연간 100조를 투자한다고 보고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물론 뭐 3% 나와도 괜찮은데 배당주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똘똘한 한 채를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나라 주식 중에 똘똘한 한 종목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세상은 먼저 시그널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돌파해버렸잖아요. 시총 1위 갔다 왔죠. 네, 갔죠. 그 얘기는 앞으로 1등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대가 바뀐다. 보여줬다 먼저. 그러면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저는 앞으로 5년 뒤 정도에 10년 안에 2035년까지 AI 혁명 시대니까 그 안에 하이닉스가 세계 시가총 1등, 엔비디아를 돌파해서 1등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긴 얘기를 다뤘는데 결국에는 기승전 SK 하이닉스인 거예요, 오늘.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병호 전문가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